여러분, 오늘 아침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김이 서려 있거나 어딘가 눅눅한 냄새가 나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이나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는 욕실이 하루 종일 축축한 채로 방치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욕실이 단순히 불쾌한 공간을 넘어서 곰팡이, 세균, 그리고 화학물질이 결합해 우리 몸을 서서히 해치는 위험한 독소 실험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꽃길백세에서는 욕실 안에서 시니어분들뿐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건강의 적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할까요? 곰팡이와 세균, 화학가스까지 평범한 욕실에서 암, 피부병,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자라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중장년, 노년층에겐 더욱 치명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욕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욕실 건강 함께 지켜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환경화학과를 전공한 환경독성학 박사 김세진입니다. 지난 20년간 실내 유해물질, 가정 내 화학물 안전, 공기 중 휘발물질 노출 등에 대해 연구해왔고, 특히 시니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생활 속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욕실이 단순한 청결 공간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욕실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 욕실은 대부분 환기가 어렵고 창문이 없거나 작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샤워, 세면으로 인한 수증기가 욕실 내부에 축적되면서 평균 습도는 70에서 90%까지 상승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곰팡이 포자, 박테리아, 진균류가 빠르게 증식합니다. 샴푸, 바디워시, 세정제, 곰팡이 제거제, 방향제 등 욕실에서 사용되는 제품 대부분은 계면활성제, 향료, 방부제, 염소계 산화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결합되거나 분해되면 유해 휘발성 화합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머물면 곰팡이뿐 아니라 오래된 칫솔, 샴푸통, 샤워기 헤드, 타일 틈새 등에 세균이 서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칫솔이나 바디워시통을 물 넣어 재사용하거나 샤워기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피부병, 구강 감염,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샤워 후 욕실에서 머무르고 나왔는데 코가 따갑거나 숨이 약간 불편한 느낌? 혹은 욕실 벽이나 샤워 커튼에 생긴 거뭇거뭇한 곰팡이를 그냥 두고 쓰신 적? 그럴 때마다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위험 신호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샤워 중 발생하는 트리할로메탄이란 독성 휘발성 물질, 곰팡이 제거제에서 발생하는 염소가스, 샴푸나 바디워시에서 검출될 수 있는 일사다이옥산, 칫솔, 샤워기에서 자라는 레지오넬라균, 녹농균, 욕실 방향제 속 프탈레이트 등 내분비 교란 물질, 오래된 욕실 매트, 커튼에서 나오는 PFAS 계열의 발암 가능 성분. 이 모든 건 매일 욕실을 사용하는 여러분의 피부, 폐, 점막, 면역계에 조금씩 하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실 벽이나 천장, 실리콘 틈에 검게 번지는 곰팡이 자국, 그저 보기 싫은 얼룩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시선을 달리해 주셔야 합니다. 곰팡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실제 건강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 미생물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처럼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곰팡이가 피부, 호흡기,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여성 A씨는 여름철이 되면 샤워할 때마다 기침이 나고 팔 안쪽과 겨드랑이 피부에 붉은 반점과 가려움증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샴푸가 안 맞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병원 진단 결과는 곰팡이에 의한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반응이었습니다. 원인은 욕실 환기가 잘 안 되고
샤워기 위 벽면에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그 포자가 샤워 수증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떠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8세 B씨는 여름철만 되면 감기처럼 기침, 몸살, 숨가쁨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독감과 다른 점은 열은 없고 밤에 누우면 기침이 심해지고 호흡이 갑갑했다는 것. 검사 결과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균이 폐에 감염된 곰팡이성 폐렴이었습니다. B씨의 집은 오래된 욕실의 실리콘 틈과 바닥 타일 틈새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했지만 이를 방치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한 얼룩이 아닙니다. 곰팡이가 자라면서 방출하는 미세한 포자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가 숨 쉴 때 호흡기로 들어오고 피부에 닿고 눈이나 상처를 통해 몸속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욕실의 실리콘 곰팡이를 방치하고 포자, 흡입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폐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곰팡이 제거제 없이 물 청소만 반복하면 곰팡이균은 그대로 남아 피부 자극과 염증 반복이 됩니다. 샤워 후 환기 부족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유지되면 포자는 공기 확산이 됩니다. 곰팡이가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질환으로는 접촉성 피부염이나 무좀과 유사한 증상, 곰팡이성 폐렴,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나 만성질환자에게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기침, 가슴 답답함, 미열, 전신 무기력,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의 악화, 곰팡이 포자 흡입 시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래 증상으로 기존 천식 환자에겐 위험한 발작 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욕실 내 수증기 속 곰팡이 포자 노출로 인해 눈 가려움, 충혈, 이물감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곰팡이입니다. 저의 부모님도 여름철만 되면 코가 막히고 샤워 후 따끔한 피부를 호소하곤 하셨죠.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지금 당장 욕실 안을 살펴보세요. 작은 곰팡이 하나가 피부병, 기침, 폐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도 화학적으로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곰팡이를 없앤다며 흔히 사용하는 곰팡이 제거제가 왜 또 다른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곰팡이를 없애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실에서 곰팡이를 발견했을 때 가장 흔히 하는 행동은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는 것입니다. 제품 겉면에는 99.9% 살균, 곰팡이 즉시 제거 등 강력한 문구가 적혀 있죠. 실제로도 하얀 거품이 일고 몇 분만 지나도 검은 곰팡이 자국이 옅어지면서 청소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이 들이마신 공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가스가 떠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곰팡이 제거제에는 차염소산 나트륨이 주요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락스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살균력이 강하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차염소산 나트륨이 욕실 내 수증기, 암모니악의 성분, 산성과 반응하면 독성 염소가스가 생성됩니다. 이 가스는 폐 자극, 눈목 따가움, 기침 유발, 심하면 천식 발작, 폐수종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고온다습한 욕실에서 더 빠르게 증발, 샤워 직후 뿌리면 욕실 온도가 높아 휘발성이 증가되면서 더 많은 독성 가스를 흡입하게 됩니다. 창문 없는 욕실, 환풍기 없는 공간이라면 잠깐의 청소가 독성 가스를 들이마시는 시간이 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부산의 63세 여성 C씨는 여름철 곰팡이 제거를 위해 락스 계열 세제를 마스크 없이 사용했습니다. 샤워 후 습기가 남은 욕실에서 락스를 분사하고 문을 닫았던 그녀는 청소 중 점점 숨이 차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응급실을 방문한 결과 화학물질에 의한 폐 점막 자극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욕실 청소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나요? 혹은 락스 냄새가 너무 진해서 눈이 따가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욕실 청소할 때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락스와 산성 세정제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염소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해 즉각적인 호흡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기절, 구토, 의식 저하, 폐 손상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락스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하기, 청소 후 즉시 환기시키기, 마스크, 장갑 착용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독한 화학약품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연 물질로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고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식초입니다. 살균 효과가 있고 곰팡이 세포막을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0% 식초를 곰팡이 부위에 분사 후 30분 방치한 후 수세미로 문질러 주세요. 단, 표백 효과는 없으므로 미관상 제거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입니다. 약한 알칼리 성분으로 곰팡이 제거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식초와 함께 사용 시 거품 반응으로 살균과 탈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탄산소다. 천연 산소계 표백제로 곰팡이 자국 제거에 탁월합니다. 물에 풀어 뿌리고 10분 정도 방치 후 닦아내면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천연물질 사용 시에도 반드시 환기는 필수, 고무장갑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곰팡이 없앨 때 베이킹소다나 식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해보신 팁이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보다 더 중요한 건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샤워 후에는 욕실 문을 열어 습도를 낮춰주고 공기순환을 해줍니다. 환풍기는 30분 이상 가동하면 수증기 제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샤워기 주변의 실리콘 부분은 욕실 전용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포자 번식을 방지하고 샤워 커튼은 펼쳐서 말려줍니다. 지금까지 곰팡이를 제거한다며 무심코 사용하는 곰팡이 제거제, 락스, 청소용 화학제들이 어떻게 우리 폐와 피부를 공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샤워기와 칫솔 같은 욕실 속 생활 도구들이 어떻게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과학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깨끗해지기 위해 들어가는 욕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용하는 샤워기, 칫솔, 샴푸통은 얼마나 깨끗할까요? 실험에 따르면 욕실 속 샤워기 헤드 내부나 칫솔모 사이 물 넣어 쓴 샴푸통 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곰팡이, 바이오필름이 서식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샤워기 헤드 안은 습기, 따뜻함, 정체된 물이 반복되는 공간입니다. 그 결과 내부에는 끈적한 점막 구조의 바이오필름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이 바이오필름 안에는 레지오넬라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니어나 면역 저하자에게는 치명적인 세균들이고요. 특히 여름철 샤워 중에는 이 세균들이 수증기와 함께 흡입될 수 있어 호흡기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의 67세 D씨는 여름이 되면 샤워 후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과 코막힘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지만 검사 결과는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원인은 낡은 샤워기 내부에서 번식한 세균성 바이오필름이었습니다. 혹시 샤워기 헤드를 마지막으로 청소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다음은 칫솔. 칫솔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인 구강점막과 직접 접촉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칫솔을 욕실에 그대로 두거나 여러 개의 칫솔이 서로 맞닿은 상태로 보관합니다. 이로 인해 칫솔에는 다음과 같은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내염과 장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 잇몸 염증, 상처를 감염시키는 황색 포도상구균, 위암의 원인균 가능성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게다가 감기나 코로나 이후에도 같은 칫솔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재감염 위험도 커집니다. 잠깐 여기서 점검 타임. 혹시 칫솔을 3개월 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샤워 후 욕실 습기 속에 그대로 두고 계시진 않나요? 가족의 칫솔끼리 서로 닿는 상태로 보관 중이신가요? 하나라도 네라고 답하셨다면 칫솔은 세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아껴 쓰려고 샴푸통에 물을 넣어 끝까지 사용하는 습관,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꽤 흔합니다. 하지만 이는 방부제 농도를 희석시켜 세균 곰팡이 번식을 유도하고 특히 오래된 제품에는 화학성분 분해로 인한 독성 물질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약하려다 오히려 두피염, 피부 트러블, 심하면 알레르기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샤워기는 2개월마다 내부 분해 세척 또는 정수 필터 교체를 해주세요. 칫솔은 3개월 주기 교체, 다른 칫솔과 서로 닿지 않게 건조 보관해 주시고 바스용기 재사용 금지입니다. 물 넣지 말고 끝까지 짜서 사용하세요. 샤워 후 문 열어 환기 필수, 환풍기도 30분 이상 가동. 욕실 청소도구 교체도 자주 해주세요.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욕실 도구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에 조용히 침투하는 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감염도 몸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욕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향제, 곰팡이 차단 스프레이, 방수 커튼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 프탈레이트와 PFAS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욕실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걸 좋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욕실에 방향제나 탈취제를 설치하거나 곰팡이 방지 스프레이를 벽에 분사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속에 숨어있는 성분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일부는 암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탈레이트는 인공 향료를 고정시키고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 향 제품에 흔히 사용되는 첨가물입니다. 문제는 이 프탈레이트가 체내에 흡수되었을 때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로 작용하여 내분비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서 나타난 프탈레이트의 건강 위험은 남성 호르몬 저하, 생식 기능 장애, 여성 유방암 조직 내 검출 사례 보고, 갑상선 기능 교란,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욕실에서 사용하는 방향제는 좁은 공간, 환기 부족, 장시간 흡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집니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70대 부부는 욕실에 자동 분사형 방향제를 설치해 매일 2시간마다 한 번씩 분사되게 설정했습니다. 향은 좋았지만 남편은 어느 날부터 눈이 자주 따갑고 코가 막히며 아내는 자고 나면 두통과 목 이물감을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이 방향제를 중단하고 나서야 이 증상들이 점차 사라졌고 이후 성분을 확인해 보니 프탈레이트 함유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댁 욕실에는 어떤 방향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성분표를 확인해 본 적 있으셨나요? 향이 너무 좋으면 그 안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방지 스프레이에는 세균과 곰팡이 번식을 억제하는 합성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리클로산, 항균 비누, 스프레이, 탈취제 등에 포함되어 있고 미국 FDA에서 인체 안전성 미확인으로 대부분 사용 금지된 물질입니다. 호르몬 교란, 항생제 내성 유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벤잘코늄은 살균력은 강하나 폐와 점막의 자극, 알레르기성 반응 또는 기관지염 유발 가능이 높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욕실 공간에 미세하게 잔류하게 되면 샤워 중 수증기와 함께 호흡기로 들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이건 다소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욕실 매트, 샤워 커튼 속 퍼플로오르화 화합물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릴 정도로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방수 가공된 욕실 커튼, 미끄럼 방지 매트 등에 흔히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암, 고환암과 연관된 역학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하고 간 기능 저하, 콜레스테롤 증가, 면역 기능 억제, 심지어 백신 반응 저하도 보고되었죠. 물론 아이들도 포함입니다. PFAS는 땀, 수증기, 피부 접촉을 통해
체내 흡수될 수 있으며 한 번 흡수되면 수십 년간 몸에 남아 축적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욕실 매트나 샤워 커튼을 얼마나 오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품 뒷면에 방수 처리, 방균 코팅 같은 표시가 있다면 PFAS 계열의 화학물이 사용됐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제는 무향 또는 천연 에센셜 오일을 기반으로 하고 프탈레이트 프리 표기를 꼭 확인하세요. 곰팡이 방지 스프레이 대신 식초, 베이킹소다 대체 사용 또는 사용하신다면 트리클로산 무첨가 제품으로 골라주세요. 샤워 커튼은 천소재로 방수 가공 없는 제품으로 사용하시고 잘 건조하고 자주 교체해줍니다. 욕실 매트 또한 통기성 좋은 천소재, 실리콘 재질도 무코팅 제품으로 우선 선택해서 사용해보세요. 제품을 고를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하고 무첨가, 프리, EWG, 그린 등급 등 안전 마크를 체크해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향제, 곰팡이 차단제, 커튼 매트는 우리 욕실의 편리함과 청결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호르몬을 어지럽히고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향기, 한 번의 스프레이가 평생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면 지금 바로 바꾸는 것이 최선이겠죠. 다음에서는 샤워할 때 무심코 흡입하는 수돗물 속 염소의 실체, 그리고 그로부터 호흡기와 혈관을 지키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샤워 중에 코가 따갑다, 눈이 시리다, 숨이 턱 막힌다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샤워하는 동안, 특히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한 휘발성 화학물질들이 욕실 안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법적으로 염소 소독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염소가 유기물과 만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휘발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샤워 중 뜨거운 물로 인해 이 성분이 기화하면 공기 중으로 퍼져 우리가 그대로 들이마시게 되는 것이죠. 트리할로메탄이란 염소와 유기물 반응으로 생성되는데 대표 물질인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등의 장기간 노출 시 방광암, 대장암, 간 손상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호흡기 점막 자극, 피부 트러블, 눈 따가움을 유발합니다. 인천에 사는 74세 여성 이 씨는 여름철 뜨거운 물 샤워 후 항상 두통과 호흡 불편감을 느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지만 화학물질 과민성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샤워 필터를 교체하고 난방수 대신 미지근한 물 샤워로 바꾼 후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보고된 사례입니다. 이 고온 샤워와 환기 부족은 욕실 내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샤워는 수분과 함께 염소 휘발물질을 욕실 공기 중에 퍼지게 만듭니다. 게다가 창문이 없거나 환기팬이 작동하지 않는 욕실이라면 이 물질들이 30분 이상 공기 중에 머무르며 흡입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일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환기 불가한 창문이 없는 욕실에서는 THM이 축적, 샤워 시간이 15분 이상 지속되면 기체화된 염소 흡입량도 증가, 뜨거운 물 사용으로 THM 발생, 기화량의 최대화, 샤워 필터 없이 정수되지 않은 염소 성분의 직접 노출. THM 노출이 시니어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기관지 점막이 약해진 시니어는 휘발성 염소에 더 민감하고 만성 폐질환,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있는 경우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부 장벽 약화로 인해 접촉성 피부염, 건조증 유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면역력 저하 시 간 기능 부담, 염소 흡수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샤워를 하고 나면 더 상쾌해야 하는데 오히려 피곤하거나 목이 따가운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건 몸이 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첫째, 샤워기 필터는 단순히 물때 방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염소 중화, 중금속 제거, 피부 트러블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샤워 필터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비타민C 필터는 염소 중화 효과가 우수합니다. 활성탄 필터는 유기물 제거, 중금속 흡착 기능이 좋고 세라믹, 은 필터는 항균 효과, 미세먼지 제거 보조 역할도 합니다.
복합형은 고각이긴 하지만 비타민C, 활성탄, 항균 필터 조합으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필터는 2~3개월마다 교체해 주시고 사용량이 많은 가정은 1개월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샤워 습관을 개선해 보세요. 샤워 시간은 10에서 15분 이내로, 온수보다는 미지근한 물, 샤워 후 반드시 환기팬 30분 가동하고 문 열어 환기하기. 샤워기 헤드는 분리 세척해 주시고 샤워 전 욕실 문을 먼저 열어두어 휘발물질 축적을 방지하면 좋겠죠. 오늘 샤워하실 때 물 온도와 시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샤워기 필터 점검도 잊지 마시고요. 혹시 필터 교체 시기 지나셨다면 이 영상이 그 신호일 수도 있어요. 욕실은 깨끗함을 위한 공간이지만 뜨거운 물, 염소, 화학물질이 만나면 보이지 않는 독성 실험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조금의 염소 노출, 환기 부족이 호흡기 질환, 피부병, 면역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욕실 전체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수칙 7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실천 가능한 팁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욕실 속 위험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곰팡이와 습기로 인한 호흡기, 피부질환, 락스 계열 세정제로 발생하는 염소가스, 오염된 샤워기, 칫솔, 샴푸통의 세균, 프탈레이트, PFAS 같은 생활용품 속 내분비 교란 물질, 뜨거운 샤워 중 발생하는 트리할로메탄 흡입 위험.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건강한 욕실 관리 수칙 7가지. 1. 욕실 청소는 식초, 베이킹소다 등 천연 재료를 활용해 주세요. 락스 사용은 최소화. 곰팡이는 자극 없는 방식으로 제거하시고 꼭 환기하며 청소 후 문 열기. 2. 샤워기 필터는 2~3개월 주기로 교체. 비타민C 필터로 염소를 중화해 줍니다. 필터 내부는 뜨거운 물과 식초로 전기 살균하기. 3. 칫솔은 3개월마다 교체,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다른 칫솔과 맞닿지 않게 감기 후엔 반드시 새 칫솔로 교체해서 사용해 주세요. 4. 샴푸통에 물 넣지 않기, 화장품 재사용 금지도 꼭 지켜주세요. 방부제가 희석되면 세균 번식이 쉽게 됩니다. 뚜껑은 항상 닫고 가능하면 작은 용기에 분할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방향제는 무향 또는 천연 에센셜 오일 제품으로 사용. 프탈레이트 프리, EWG, 그린 등급 확인. 자동 분사형보다 자연 탈취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6. 샤워 시간은 10에서 15분 이내로, 미지근한 물 사용으로. 트리할로메탄 기화 최소화. 샤워 후 환풍기 30분 이상 가동. 7. 욕실 커튼, 매트는 6개월에서 1년 주기 교체. 방수, 항균 가공 여부 확인. 천소재 또는 실리콘 무코팅 제품으로 사용하기. 이 7가지 수칙 중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건강한 욕실 문화를 만들어가요. 욕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씻기 위해 들어간 욕실에서 오히려 우리 몸이 서서히 상처받고 있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본 지금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깨끗함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꽃길 100세는 시니어 여러분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매일의 작은 공간까지 함께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나도 모르게 했던 위험한 습관을 발견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혹은 친구와 가족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더 안전한 삶, 더 건강한 욕실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꽃길 100세는 늘 여러분 곁에서 소중한 삶의 공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